오늘은 이 오화물상에 대해서 바로 오화라는 애는 계절적으로 보면은 이 4화가 이제 5월이 되고요. 오화는 6월이 되죠. 그래서 오화는 5월을 지나서 6월 이 시점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6월에 해당하는 그 활동성과 운동성을 강하게 나타내면서 상징하는 그런 뜻,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의미를 하시면 되죠. 그래가지고 초반기에는 이 사화의 어떤 영향권에 놓여있고 후반에는 이 미토가 7월이잖아요. 그래서 이 5월과 7월 중간 사이에 있는 것이 오화가 된다. 이런 형태로 계절적 의미를 두고 가시면 돼요. 시간적인 의미를 두면은 이 오화, 사화, 미토 하면은 여기가 이제 오전 9시 30분에서 11시 30분까지라면 얘는 11시 30분에서 13시 30분까지. 그러니까 여기가 정오, 가장 뜨겁고 헌한 시기가 되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가장자리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가장 뜨겁고 헌한 공기가 되다 보니까 다음 미토는 가장 헌하고 뜨거운 열기가 조금 식어가는 위치에 있겠죠. 13시 30분에서 15시 30분까지가 이 미토가 되거든요. 그래서 밝기나 온도나 화려함을 본다면 여기가 정점이 되는 거죠. 정점. 가장 잘 보이고 화려하고 드러나 있고 높이 있는 공간이 오화가 된다. 이런 형태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낮 11시 30분에서 1시 30분까지가 가장 밝은 공간, 빛나는 공간, 화려한 공간, 뜨거운 공간, 이런 의미로 이제 이 오화의 그 물상의 모습을 접근해서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절적인 의미를 본다면 오화가 지금 6월이 되고 여기가 이제 12월. 그러니까 가장 춥고 어두운 공간이랑 정반대에 지금 있는 게 오화가 되죠. 그래서 계절적으로 본다면 겨울 기온이 완전히 힘을 못 쓰면서 여름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상승하면서 정점으로 찍어가는 그런 위치. 그렇기 때문에 이 오화에는 수에 해당하는 어둡고 춥고 감추고 숨겨지고 이러한 현상들이 아주 약하게 나타나는 공간, 이런 형태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감추고 숨기고 어둡고 추운 공간을 이 오화는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싫어한다, 그런 것을 훼손한다, 그런 것을 들춰내고 까발리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자수가 약간 음침한 에너지라면 이 오화는 화끈한 에너지고 발산, 드러나는 공간 에너지를 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뭔가 음침하고 숨겨져 있는 그런 공간도 필요하고 화끈하고 발산되는 에너지도 필요하고. 그래서 요렇게가 지금 여기가 이제 밤적인 논리고 여기 술부터 인 초반까지 밤적인 논리, 어두운 공간이고 여기는 이제 드러나 있는 공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드러나고 보여지는 공간에 정점을 찍은 상태가 이 오화가 되고, 감추고 어두운 공간이 이제 밤의 논리가 가장 정점이 자수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침체도 되죠. 침체되어 있는 공간. 그 다음에 이제 6월이 되고 또 낮 12시에서 1시 사이, 이 시기를 의미를 하다 보니까 너무 뜨겁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사람들이 활동하고 움직이는 게 살짝 힘들잖아요. 버거운 공간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자수는 너무 추워서 여기는 또 새벽이잖아요. 새벽 23시 30분에서 1시 30분까지니까 여기는 너무 또 춥고 어두워서, 그래서 여기는 너무 춥고 어두워서 활동성이나 운동성이 둔화되는 공간이고, 이 자수는 너무 밝아서 뜨거워서 활동성, 운동성이 지연 정체되는 공간, 이런 형태로 의미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사전에 이 오화 하나만 있으면 그렇다고 보는 게 아니라 이 오화가 이제 여러 개가 생겨버리면 그런 현상이 좀 갈 수가 있다는 게, 너무 날씨가 이제 이게 조우적인 건데 날씨가 너무 추워도 사람이 살아가고 움직이고 활동하는 게 이제 힘든 것처럼 너무 더워도 뜨거워도 그런 게 힘들다. 그게 이제 오화는 양이 되니까 그런 현상이 이제 여성이 덜 불리하고 남자는 완전 불리, 남자가 좀 불리한 형태로 가기가 쉽겠죠. 자수는 역으로 음이니까 남자가 이제 유리하고 여성이 불리하다,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일단 뭐든지 적당을 해야 되는데 오화가 너무 뜨겁고 환한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있다고 참고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전에 그 오화가 이제 2개 이상 있으면 2개 이상 있으면 무조건적으로 축 또는 자수가 들어와서 이 음양적인 밸런스를 맞춰줘야지 어떤 삶이나 환경이나 인간관계가 좀 극단으로 잘 안 가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낫으로만 있어도 이제 삶이 힘들어지고 이 밤으로만 있어도 힘들어지는 것처럼 이 사주의 흐름도 똑같이 이 낫의 에너지, 밝음의 에너지, 뜨거움의 에너지가 강해지면 식혀줄 수 있는, 융화시켜줄 수 있는 이 수의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의 에너지가 가장 춥고 어둡고 한 공간이 이 자축이 되고 가장 밝고 뜨거운 공간이 이 오미가 되기 때문에 이 자충극이 사주내에 너무 많아도 반드시 이 오미가 들어와 줘야지 어떤 삶과 환경의 극단성이 잘 나타나지 않고 사주에 오미만 있어도 이 자축이 들어와줘야지 그런 현상이 해소가 된다는 얘기죠. 하지만 그거는 이제 이 오화가 너무 강할 때 그런 걸 의미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오인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양기가 너무 강해져 버리면 뭔가 그 의미 없으니까 삶이나 어떤 환경, 직업, 인간관계가 이제 극단으로 갈 수 있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고요. 자체적으로 이 사주 내에 이 오화가 하나씩 있으면 이 오화 자체의 특징은 6월의 에너지 이런 거 6월의 활동성, 운동성을 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6월달이 되면 세상 모든 생물이나 식물들이 숨어 있지 않고 들어가 있지 않고 다 기어 나오잖아요. 나오고 솟아나고 뿜어져 나오고 흩어지는 그런 공간이 되기 때문에 우화에서는 이 내부적으로 활동하는 게 아니라 다 외부적으로 외향적으로 활동성과 운동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점, 상황, 상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화는 펼쳐져 있고 뜨겁고 화려한 공간, 생동적인 공간, 그런 의미, 현상, 상태를 의미한다. 이런 형태로 의미를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 자수는 뭔가 이 활동적이지 않고 움츠려져 있고 그 보이고 잡히는 공간이 아니고 정신적인 공간이고 막 이랬잖아요. 이 자수 같은 경우. 근데 그 정반대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오화는 정신적인 공간이 아니라 색적인 공간, 물질적인 공간, 보여지는 공간 이런 걸 의미를 한다는 얘기죠. 여기는. 이게 어떤 십성에 걸리든 간에 그런 속성이 우선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돼요. 뭐 우화가 이제 상관으로 되어 있고 뭐 편인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은 이제 그러한 속성들이 이제 그 십성적으로 인해서 좀 왜곡되고 혼잡한 형태의 모습을 띠지만은 기본적인 그런 속성이 그렇다는 그런 얘기예요. 이거를 이제 십성적인 느낌으로도 섞어서 봐야긴 하는 거예요. 기본 자체의 그런 상태와 모습이 그렇다는 거지. 이 자수는 어둠이 지배하고 캄캄하고 그런 공간이 되기 때문에 이 자수의 세상에서는 뭔가 비밀스럽고 감춰져 있고 숨김이 많은 그런 공간, 활동성, 운동성 그런 장소와 환경, 인간관계와 자꾸 연관이 되기가 쉬운 형태인데 이 우화 같은 경우는 뭔가 이 자수와 정반대로 감추고 숨기고 이런 게 좀 잘 안 되는 공간, 환경, 은밀하지 못하고 감춤이 부족한 상태와 환경, 이런 걸 의미를 한다는 거죠. 원하든 원치 않든. 그래서 명확하고 정확하고 드러나고, 들통나고, 이런 특징의 의미가 강한 곳, 그런 환경, 장소, 성향, 성격을 띠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화를 가지고 뭐 상관 가지고 있고 뭐 이러면 이제 거짓이나 그런 것을 전혀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걸 하더라도 잘 드러나고 보여주고 들쳐 나진다 뭐 이런 것을 의미를 하는 거죠. 이 어두운 속성보다 자꾸 밝은 쪽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게 하던 안 하던 좀 밝은 쪽으로 간다는 얘기죠. 이제 자, 오, 미, 유 이런 식으로 있으면 이 해당 이 위치에 되어 있는 공간이 오화의 현상이다. 여기는 미토의 현상이다. 여기는 유금이다. 여기는 자수다. 요거를 이제 속성이 다 있다 이렇게 보고 풀이를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있으면은 이게 오미 육합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오미에 해당하는 속성이 강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해당 그 십성도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이런 거를 이제 봐주면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오화라는 것 하나에 대한 것을 지금 알아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자수가 엄청난 깨를 부리는 형태로 간다면 여기는 조금 깨를 부리기보다는 정면 승부 형태, 보여지는 것, 시선, 체면적으로 신경을 쓰는 게 많아서 조금 일이나 어떤 환경적인 인간관계적인 지연 정체, 혼란 이런 게 좀 따를 수 있다. 그래서 이 우화 자체는 조금 비밀이 많고 은밀하고 요런 형태의 그 환경 직업과 잘 맞지 않다로 하죠. 음침한 분야와 숨김이 있고 감추고 비밀스럽고 은밀한 그런 형태의 그 환경과 조직과 인간관계와 잘 맞지 않다로 가죠. 왜냐면은 여기 우화에서는 그 세상 모든 곳 공간 활동성이 훤하게 다 드러나고 보여지는 상태가 되잖아요. 여기 오화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오화 같은 경우는 세상에 가장 그 높은 공간을 의미를 한다면 이 자수는 가장 낮은 공간을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지상의 모습이라면 이게 자수는 이제 여기에 있는 거죠. 여기가 이제 축토가 되죠. 물과 어떤 육지와 연결되어 있는 공간. 그리고 오화는 여기가 된다는 최고 정점이 되는 거예요. 오화 여기가 미토가 약간 경사져 있는 그런 공간이 되고 이런 식으로 감출 수 없는 공간이 된다는 거. 가장 낮은 곳과 가장 높은 곳, 가장 그러니까 여기는 잘 보이잖아요. 잘 보이는 공간, 여기는 잘 보이지 않는 공간, 감춰져 있는 공간. 이런 걸 의미를 한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오화는 잘 드러난다, 보여져 있다. 이런 논리가 강하잖아요. 그러면서 화끈하게 뜨거운 그런 조명이나 시선을 받고 있다. 이 오화가 그런 공간이다, 환경이다, 장소다, 상태다. 이런 걸 의미를 하는 거죠. 그런 곳과 그런 환경과 그런 상태와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오화가 12신살로 연살에 걸리지 않더라도 연살이 도화잖아요. 도화살이잖아요. 그래서 도화기가 좀 우화는 자체적으로 많이 있다. 그래서 무대 조명, 방송 언론, 디자인, 인기, 이미지와 관련된 그런 분야, 환경, 장소 그런 것과 인연이 잘 된다. 이런 거죠. 연관되어 있다. 화려하고 드러내고 뽐내는 거에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 우화가 그 불꽃이 되잖아요. 불꽃. 도화 속성이 있는데 빛이 나고 화려하게 빛나는 것이니까 그 불꽃이 된다는 얘기죠. 오화가 레이저, 광선 이런 것이 다 오화의 특성이죠. 오화는 성격이나 상황이나 상태나 이런 것들을 감추기가 힘들고 다 드러나고 보여지고 발산되고 하는 그런 상태, 성향, 성격 이런 것을 의미한다고 보면 돼요. 뭔가 여기는 잘 안 보인다로 가는 거죠. 여기는 뭔가 잘 안 보인다, 자꾸 안 보인다. 여기는 잘 보인다, 다 들통이 난다. 뭐 이런 형태로 의미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은밀하고 비밀스럽고 감춤이 있고 숨김이 있는 그런 생활 환경 이런 것들이 좀 잘 안 된다. 여기는 대놓고 가야 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대놓고 이제 보여주고 들춰내고 이런 형태로. 그래서 여기는 잔머리 굴리고 깨부리고 뭐 이런 거가 잘 안 된다로 가는 거죠. 여기는 물론 할 수는 있다로 가는데 그런 게 이제 다 들통이 난다로 가는 것. 그리고 이제 우화는 그렇게 이제 편하게 잘 보이고 잘 공개되고 이런 것을 의미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투명한 것, 그래서 공직성, 공적, 공동성 이런 것과 좀 관련 연관성이 좀 따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인 뭐 이런 형태로도 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어둡고 숨겨져 있는 거를 들춰내고 까발리고 보여지게 하는 그런 쪽의 직업, 환경 이런 것으로 갈 수가 있겠죠. 또 그래서 우화는 이 화라고 다들 생각을 하잖아요. 화행이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우화는 사실 지장간에 보면 이 병, 기, 정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왕지, 그러니까 우화도 왕지에 들어가는데 이 묘목 같은 경우는 갑, 을이 있고요. 여기 자수 같은 경우는 이제 임계가 있고 유금 같은 경우는 경신이 있어요. 그리고 우화 같은 경우에만 이제 지장 안에 세 글자가 들어가 있어요. 세 글자. 손가락이 세 글자. 네, 세 글자 노래도 있죠. 그래서 이게 병, 기, 정 이렇게 있다는 거죠. 세 글자. 그래서 여기는 다 봄, 여기는 겨울, 여기는 가을, 여기는 여름인데 여름에 그 토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무기토가 늦여름과 초가을의 속성이 결합되어 있는 그런 상태, 상황, 그런 성격을 띠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5화에서는 무기토가 굉장히 힘을 받고 어떤 세력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5화 같은 경우는요, 화라고 보는과 동시에 토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화토가 공존해서 세력을 강하게 얻는 공간, 기토가 내려와 있다. 기토와 우화가 지금 요렇게 같이 지금 놓여 있다. 이런 식으로 보셔도 돼요. 사화는 동시에 무토가 함께 이렇게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이건 무상적인 느낌보다는 계절의 흐름에서 여기서 기토가 굉장히 지금 힘을 받고 있어서 품고 있는 형태. 이 우중에 있는 이 기토는 영양가나 실속이나 이런 세력과 규모가 상당히 좀 있는 형태, 강한 형태. 뭐 우화 속에 이제 기토 같은 경우는 이 술토, 그 다음에 축토, 뭐 요런 애들보다 훨씬 영양가가 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우중에 있는 이 기토 같은 경우는 요거 아주 별로 역할이나 실속이 별로 없는 토들이거든요. 여기 지장간에도 무토가 있죠. 요런 터들보다 훨씬 영양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도 무토. 그래서 우호 중에 기토랑 여기 미토가 가장 어떤 토의 모습이 잘 유지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화나 진토 이렇게 되죠. 하여튼 이 우화는 기토가 함께 공존하는 공간이다. 그래서 이 해당되는 이 토에 대한 십상 육신적인 세력과 활동성과 존재감이 확실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참고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우화는 활달, 활발하고 뜨거운 것, 그 다음에 젊은 공간, 젊음이 가득한 공간, 그런 에너지, 이런 거를 의미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꾸 이 젊을수록 자신을 드러내고 발산하고 보여주고 뿜어내려고 하는 속성이 강하잖아요. 이 우화는 그래서 이 뜨거운 것, 혈기가 뜨거운 것, 피가 끓는다는 얘기죠. 왕성한 것. 그래서 에너지 속성이 강한 것이죠. 그래서 젊음 하면 에너지가 충만함을 의미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우화 자체가 가장 그 열기를 뿜어내면서 뜨거운 것을 의미를 하기 때문에 에너지 관련된 직업, 환경 이런 것들도 잘 놓인다, 이런 식으로 보면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빛이니까요. 빛, 열기 이렇게 되잖아요. 열기. 그래서 에너지 자원 형태와 관련된 것을 의미를 하고요. 또 이런 불꽃이나 가스나 뭐 이런 거랑도 다 연관이 돼요. 뜨거운 것, 불판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의미를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5화의 시편과 운동성을 보게 되면은 간목은 그 나무의 뿌리와 그 목대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뿌리와 이 목대에는 힘을 가장 받는 시기, 계절이 늦겨울에서 초봄이 되잖아요. 늦겨울에 이제 내부적으로 씨앗 속에서나 땅 속에서 뿌리가 이제 활동성을 얻게 되는 거고, 그러면 초봄으로 되면서 에너지가 더욱더 팽창을 하면서 에너지를 그 위쪽으로 공급을 해주면서 줄기와 잎사귀로 보내주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화는 이제 여름의 중점, 중앙 쪽을 뜻해서 봄 기운이 이제 사라지고 여름 기운이 정점을 찍어가면서 가을로 넘어가기 위한 활동성이란 얘기죠. 지금 이렇게 지금 계절이 가고 있잖아요. 여기는 지금 진, 봄, 진까지 봄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뿌리와 목대, 나무의 그 몸통, 목대의 역할이나 활동성이 줄어들고 에너지가 소모되면서 운동성이 떨어지는 상황, 세력과 실속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간목이 5화에서는 어떤 세력과 규모, 실속이 부족해지고 있다,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간목에 해당 십성육친이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12홍성으로 사지, 죽어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힘이 점점 빠져가고 있다. 그렇지만 이제 그 갑오일주 같은 경우 5화를 만나면 이게 그 상관이 돼가지고요, 주도력과 추진력이 좀 있다로 가요. 약간 뒷심이 좀 부족하다로 가기는 하는데, 간목이 이제 자기의 성격과 색깔을 강하게 이제 보여주고 드러내는 그런 형태라는 얘기죠. 이게 그렇지만은 일간이 이제 사지에 놓였기 때문에 끈기가 좀 부족할 수가 있겠죠. 지구력이나 이런 비겁을 만나지 못하면 이런 형태로 이해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5화에서 을목 같은 경우는 줄기와 잎사귀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6월 달에는 그 줄기와 잎사귀가 활발하죠. 운동성이 있고 생기가 있고
그래서 간목과 다르게 을목은 우화에서 세력과 실속이 따르는 것을 의미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렇게 강하고 강력하고 영향력이 굉장히 강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그런 존재감과 역할, 실속이 유지되어 있는 상태, 상황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죠. 이게 그래서 장생이 되잖아요. 장생이기 때문에 이따로 가는 거죠. 하지만 뭐 이 을목일간들이 우화를 만나면 장생지이기 때문에 역시나 주도력과 장악 능력, 끈기, 지구력이 좀 부족하다로 가요. 그리고 을목은 음간이잖아요. 그래서 파워풀함이 좀 떨어지죠. 가보 이런 형태보다도 오히려. 그래도 이제 을목이 우화 을오 이런 기둥은 없지만은 이런 형태가 되면은 장생지에 놓였기 때문에 그 을목이 존재감이 있다로 간다는 얘기죠. 해당 십성 유친 관련해 가지고 존재감과 실용성이 좀 있다로 간다는 얘기예요. 6월달에 그 줄기와 잎사귀가 여전히 굉장히 활동하고 뻗어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얘기죠. 이 간목, 뿌리와 목대는 활동성이 멈춰 있지만 줄기와 이파리는 살아있다는 얘기죠. 6월달에.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간목과 을목이 완전히 좀 다르다 지금 상태가. 병화는 이제 태양이 되고 꽃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6월 달에는 가장 뭐 봄꽃, 여름꽃 할 것 없이 모든 그런 식물 생물이 화려하게 이제 펼쳐지고 화려하게 드러내면서 자기의 색깔을 뽐내면서 꽃들이 피는 시기가 되죠. 그리고 이제 그 6월이 되면은 여름이 이제 가장 중점, 정점을 향해서 올라가고 왕성해지고 있는 공간 상태를 의미를 하기 때문에 이 병화가 태양이라는 에너지가 가장 좀 세력과 규모 실속을 얻으면서 폭발성이 있게 성장 발달하고 있는 그런 공간 상황 환경. 그래서 영향력과 세력과 규모가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병화가 우화를 만나면 그래서 제왕지가 되잖아요. 양인살도 되고 그래서 화끈하고 폭발성이 있는 그런 십성 육친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게 병화가 일주가 된다면 그런 성격으로 보면 되고요. 요게 이제 그 십성적으로 걸린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 재성인지 개수일간한테는 재성이 되고 경금 같은 경우는 이제 관성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 이 관성이 굉장히 어떤 이 사주 내에서 존재감이 강하다, 실속이 있다 뭐 이런 형태로 보는 거죠. 그러면은 존재감이 있다, 실속이 강하다, 규모와 세력이 확실하다 이렇게 가면은 이 월지에 이런 형태가 있으면은 이게 그 관성이잖아요. 그러면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남자가 사회적으로 위치와 실속이나 능력이 뛰어난 형태의 그런 남자를 만난다든지 아니면은 자기가 자신이 실속 있고 영양가가 있는 그 관성, 직장, 조직에 속해 있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그런 영양가와 실속이 있는 자기의 브랜드, 명함을 파가지고 경영을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명예와 실속이 동시에 따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12형성으로 힘이 있을 때와 없을 때를 그런 거를 이제 가늠해 낼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사주 내에 그 영향력을 강하게 주는 인자가 되기 때문에 이 해당 십성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를 잘 활용하고 써먹으면은 조직과 환경과 국가에서 어떤 1등 최고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가장 센 에너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제왕. 근데 그게 이제 공망이나 원진이나 평이나 이런 것들로 크게 이제 훼손이 안 되어 있을 때 말을 하는 거죠. 그런 걸로 이제 훼손되어 있으면 훼손되어 있는 그런 상태와 모습을 또 따라가야 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정화 같은 경우는 오화에서 걸록지가 되죠. 이 정화는 이 온기와 열기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병화가 힘을 얻으면서 강하게 이 태양의 불빛을 뿜어내기 때문에 지상의 이 온기와 열기가 상승을 하면서